안드로이드 태블릿의 끝판왕 갤럭시 탭 S7의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태블릿 시장은 고가부터 저가 모델까지 아이패드가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이엔드 모델인 갤럭시 탭 S7은 아이패드 프로를 상대할 수 있는 기기가 될 수 있을까요? 유출된 정보들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S7은 11인치와 12.4인치의 두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됩니다. 네이밍은 갤럭시 탭 S7과 갤럭시 탭 S 플러스로 예상되며 전반적인 디자인은 작년의 10.5인치의 갤럭시 탭 S6와 비슷합니다. 다만 11인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 두께도 5.7mm에서 6.3mm로 살짝 두꺼워졌습니다. 새로 나오는 12.4인치의 모델은 기존과 같이 5.7mm의 얇은 두께를 자랑합니다. 5.9mm를 가진 아이패드 프로 4세대보다 0.2mm가 더 얇습니다. 사이즈 비율은 아이패드보다 양옆으로는 좁지만 높이는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이패드는 4.3 비율에 가까운데요. 갤럭시 탭 시리즈는 16대 10 비율이죠. 16대 9 비율에 가까울수록 레터박스가 작아져서 와이드 영상을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아이패드의 4대 3 비율은 문서를 읽기에는 더 편해서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탭 시리즈 최초로 120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60Hz 디스플레이는 1초에 60개의 사진을 흘려 보내주는데요. 120Hz는 1초에 110개의 사진을 흘려보내주면서 더욱 부드러운 화면 스크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프로모션이란 기술로 이미 탑재하고 있었죠. 이게 쓰다 보면 체감이 꽤 되는 부분이라서 최신 폰에 앞다투어 채택이 되고 있는데 하이엔드 태블릿인 갤럭시 탭에도 드디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은 아몰레드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LCD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 색 표현의 장점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단점인 버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약간의 걱정거리로 남습니다. 갤럭시 탭 S7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현존 최강의 AP인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합니다. 스냅드래곤 865는 갤럭시 S20에도 탑재된 최신형 칩셋으로 5G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갤럭시 탭 S7도 셀룰러 모델은 5G를 지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램은 6GB 램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갤럭시 S20는 기본으로 12GB 램을 탑재하였고 갤럭시 탭 S6의 5G 버전도 6GB 램을 탑재했었는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왔듯이 갤럭시 탭 S7에도 S펜이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됩니다. 16만 5천원의 애플 펜슬을 따로 파는 아이패드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펜의 거치 방식은 갤럭시 탭 S6와 동일하게 뒷면에 홈에 붙이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펜과 애플 펜슬을 잠깐 비교해보면 일단 사이즈가 S펜이 월등히 작죠. 애플 펜슬은 사실 휴대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S펜은 물리 버튼이 있어서 사진 찍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노트 10에서 추가되었던 제스처 기능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펜슬 2에도 옆면을 터치해서 펜을 지우개로 전환하는 정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 별도의 기능으로 매핑할 수는 없어서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작의 7030mAh보다 10% 증가한 7760mAh의 배터리를 갖게 됩니다. 새로 출시되는 12.4인치 모델은 무려 98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배터리는 칩셋의 효율이나 디스플레이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얼마인지는 판단하기가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 S7은 온스크린 지문 인식을 지원합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 마스크를 쓰고는 인증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는데 테이블 위에 놓고도 편안하게 엄지 버튼으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지원해서 용량 확장 걱정도 없겠습니다. 스피커로는 돌비 어트모스 지원을 하는 AKG 쿼드 스피커를 탑재할 예정이고 후면에는 듀얼 카메라 구성의 플래시를 탑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후면에 장착된 TOF 센서는 갤럭시 탭에는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따져도 결국 구매할 때는 가격이 중요한데요. 11인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갤럭시 탭 S6 와이파이 기본 모델이 799,7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탭 S7은 사이즈가 약간 커지고 배터리도 커지고 120Hz를 지원하는 등 분명한 스펙 향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비싸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많이 올리기에는 갤럭시 탭 S의 인기가 아직 부족한 현실이라 상승하더라도 80만원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건 앞서 말했듯이 S펜이 기본으로 포함된 가격이고요. 경쟁 모델인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 기본 모델의 경우 103만원이지만 여기에 16만 5천원의 애플 펜슬을 산다면 결국 120만원대가 됩니다.
여기에 비하면 펜 포함 80만원대의 가격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상대적으로 아이패드보다 앱이 부족하다는 평을 많이 듣죠. 아이패드 전용 OS를 따로 지원해주는 애플에 비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사실상 구글에서 버렸다는 소리까지 듣는데요. 삼성에서 하이엔드급 태블릿인 갤럭시 탭 S 시리즈를 계속 출시해주는 건 안드로이드 유저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갤럭시 폰과 아이패드를 함께 쓰게 되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는 멀쩡한 갤럭시 10 5G를 놔두고 아이폰 SE를 자급제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 같은 유저들도 갤럭시 생태계로 옮겨갈 수 있는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하게 늘어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